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다 어머니들 이렇게 낯이 조금씩 익은 어머니들 계셔갖고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나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저희 오셨던 어머니들도 계시고 보니까 좀 낯이 익어요. 그죠? 저희 재원생 어머니도 계신데 일단은 그전에는 어쨌든 뭐 입시에 관한 얘기도 조금 하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초등학생의 학습에 대한 얘기고요. 전반적으로는 초등과정에서 중등과정 넘어가는 요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아까 이제 제가 앞에 조금 수학 얘기를 하고요. 저희 커리큘럼이랑 얘기한 다음에 또 과학과 선생님께서 뒤에 좀 초등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소소하게 저희 재원생 어머니들은 사실 저랑 얘기하면서 많이 했던 내용이라 사실은 이제 크게 계시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초등수학 심화과정과 사고력 수학의 영향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교과과정이랑 사고력이랑 심화 그 다음에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내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쭉 가르쳐 보니까 아 이게 수학이 전체적으로 틀이 이렇게 잡혔고 얘네들이 초등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하고 요거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선행학습 시기랑 교재 선정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제 의견을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이 완전 개편되는 게 고교 확정대가 되는 게 지금 5학년 아이들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5학년, 4학년이 100%로 변하는 시점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고등학교까지 조금 앞서서 생각을 조금 해볼 거예요. 과하지는 않게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과학 선생님께서 과학에 대한 로드맵 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PPT는 되게 간단하게 주제가 있기 때문에 화두만 좀 띄워봤습니다.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사고력 수학을 많이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학년 때 받아들인 사고력이랑 고학년 때는 또 어떤 사고력을 어떻게 받아들여갖고 어떻게 얘네들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지를 좀 봤어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학년 때는 저학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없어요. 6살 때부터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땡땡 뭐 학원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수학이 기초 해갖고 1, 2, 3, 4, 5, 6, 7, 8, 9, 10을 뛰어넘어서 1, 3, 5, 7 네모 이렇게 빈칸 쳐놓고 여기다 애가 1, 3, 5, 7 다음에 9를 쓰면 우리 애가 이제 수학에 드디어 시작을 하는구나 되게 기뻐하시면서 사고력 수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수의 입장이 아니라 도형도 배우고 이것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니까 자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고등부 강사라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제가 처음부터 초등부 강사를 했으면 저희 아이들도 6살 때 사고력을 시켰을 것 같거든요. 뒤늦게 지금은 하고 있어요. 4학년, 5학년인데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부 강사로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일찍 캐치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학년 아이들은 사고력을 시작할 때 그냥 뇌 자극이에요. 요거 좀 재밌네? 딱 그냥 저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도 재밌었는데 1, 3, 5, 7 세도 재밌고 1, 4, 3씩 뛰어넘어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굴러가고 이런 게 아이들은 재밌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수학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아이가 제일 좋은 건 흥미가 유발된다는 거죠. 선생님 재밌어요. 엄마 재밌어요. 이거 수학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 흥미 유발이 되니까 일단은 저학년 때는 무조건 저는 사고력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저학년이 아니거든요. 그죠? 2학년 어머니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저학년 다 넘어서 갖고 지금 고학년 어머니들이라서 이제 고학년 넘어간 사고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학년 넘어가니까 그죠? 아이들이 사고력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때는 겉에서 보기에 이쁜 건물이라서 들어가서 엄마 이건 예뻐. 이거는 뭐 파란색 지붕도 있고 여기 빨간색 칠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거시적인 면만 봤다면 고학년에 올라가는 사고력 수준은 사실은 수의 본질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에 들어갔더니 건축 양식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몇 가지 조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물어보게 되니까 애들은 이제 머리에 좀 쥐가 나기 시작하고 사실은 이제 사고력이 괴로운 과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원이나 엄마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답안지에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답이야.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애들이 이거 생각하기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 답안지에 있는 대로 대부분 유도를 하고
칠판에 쓰기 시작하죠. 자, 이거는 답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대로 이렇게 받아가요. 그래서 숙제라고 사실 다시 오답을 시켜주지만 그 과정을 다시 베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보니까 사고력 수업을 할 때 어머니들께서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1031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권? 1031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고력 수업인데 4권이 돼 있어요. 초급 4권, 뭐 중급 4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한 권당 10개의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들한테 10회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놀라세요. 다른 학원은 2회에 끝나는 학원도 있고 뭐 한 달 반에 끝나는 학원도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사고력 수업을 해보니까 답을 원하는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힘든 거죠. 어머니들이랑 하면 그게 가능한데 학원을 보내놓으면 학원비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쵸, 어떻게 보면 답 위주로 끝내게 되는 그런 수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아이들은 이 동네 살지 않아서 과외를 시키는데 그 과외 선생님도 수학 뭐 당연히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요구한 게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면서 만약에 A는 이제 수에 관한 얘기인데 A, B, C, D를 다 하지 않아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중학교 어디서 필요하고 고등학교 어디서 필요해. 요것만 골라서 하루에 몇 문제씩만이라도 이렇게 풀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 같은 경우는 중학년까지만 해도 어머니들께서 집에서 많이 봐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어머니들이 같이 하시더라도 아이들한테 한 단어를 한 번에 끝나고 이 답을 맞추는 게 완성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이라도 계속 건드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고력의 어떤 취지, 이거 왜 할까요? 중학교 때 나오지도 않는데. 그쵸.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과정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정성평가였어요. 정량평가죠. 객관식이 많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결과 위주로 우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력, 이거 그냥 KMO 보고 나중에 영재 과고 가는 애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실제적으로 영재고 문제는 사고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고등학교 내용을 심화를 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융합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고 직관력을 조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에서만 필요했지 우리가 중학교 내신 가니까 하나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 가면 사실은 뭐 수에 관한 본질이나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경우의 수를 따져 나가고 이런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뭐 계속 교육과정 얘기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과정을 중시하고 서술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 계속 다가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과정을 애들이 좀 실패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사고력은 크지 않더라도 계속 노출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쨌든 문제를 맞췄을 때 성취감, 문제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맞췄어. 성취감 되게 애들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3학년, 지금 4학년이 된 친구들 3학년 때부터 1031 초급을 제가 수업을 할 때 사실 인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칠판에 분할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자유롭게 풀게를 해줬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 저게 수업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 자체가 2시간 수업하기가 힘들어요. 하나에 집중해서. 근데 자기네들이 칠판에 풀고 자기네들끼리 답을 비교하고 이렇게 떠들고 좀 웃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문제를 좀 끈덕지게 풀었을 때 끈기가 좀 생기고 그런 끈기들이 나중에 고학년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부 강사로 시작해서 중학교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중학교가 사실 제일 재미없었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수학이. 고등학교는 수학인데 중학교는 고등수학을 배우기 위한 중간 단계니까 이게 재미가 없었는데 초등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니까 초등 과정 사고력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줄 것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어머니들 거의 대부분 중학교 걸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뭐 심화를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일단은 사고력은 계속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노출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업 자체도 만약에 학원에서 우르르 몰려갖고 앉아서 하는 수업이 아니다 싶으시면 저는 어머니들께서 하루에 뭐 한두 문제라도 같이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아니면 좀 봐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은 저 무조건 추천을 드린다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심화랑 사고력인데 심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러면 저학년이랑 고학년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보니까 저학년의 심화는 역시 사고력이에요. 저학년 때 심화 과정이라는 게 어쨌든 사고력 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는 지금 해법 수학이 아니라 최고 수준 3학년 2학기에 있는 문제 하나 캡처를 한 거고요. 밑에 있는 1031 중급 지금 우리 친구 4학년 친구가 나가고 있는 A단계에 있는 문제를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보니까 기역, 니은, 니은, 기역 곱해서 2668 요거 나오는 걸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심화 문제라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A, B는 뭐 다른 문제인데 자 중간 과정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중간 과정이 있고 답이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심화 문제랑 사고력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는 여기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고력 문제는 중간 과정에 대한 경우의 수를 더 나눌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서 사고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깊이를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저학년 친구들도 심화서 막 우리가 말하는 카메라 찍고 있는데요. 자, 땡땡 뭐 어떤 이런 수학이나 이런 거에 막 집착하지 않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단계를 뭐 했을 때 3학년 2학기 그 최땡땡 문제를 끝내야지 4학년 2학기 넘어가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수학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고 유형이 잡히면 다음 과정을 넘어가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학년 심화는 일단은 비슷한 듯 다른 듯 하지만 대부분 심화 문제나 사고력이나 크게 다를 게 없고요. 고학년 심화 문제도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5학년 1학기 건데 이것도 뭐 심화서에 있는 건데 어머니 웃으시죠? 5학년 얼마 전에 그죠? 시험 문제 제가 1학년 1학기 걸 가르쳤는데 틀려가지고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개졌는데 어머니가 앉아 계셔가지고 5학년 1학기 배수 문제랑 중학교 1학년 문제랑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제 최상위 문제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5학년 6학년 거 어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문제거든요 그냥.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 문자를 쓴다, 문자를 쓰지 않는다. 문자를 쓴다, 쓰지 않는다는 거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이제 문자를 써서 수학을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초등은요, 연산 일단 무조건 잘 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문자를 사용해서 하는 것부터 수학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뭐 다를 것도 없어요. 네, 글씨체가 다르죠. 문제집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접했을 때 중학교 1학년 걸 한 친구들은 한 번 더 복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딱 보니 웃으시는 어머니들 상용초 어머니들이신가요? 제가 자 그런 사연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학년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수준의 어떤 최상위 문제를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5학년 개념이 잡히고 그다음에 유형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단단해졌으면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쭉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6학년 때까지. 중3 거는 그 차후의 문제니까. 왜냐하면 중3은 어쨌든 2차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고등수학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5학년, 6학년 최고 수준의 문제들을 봤을 때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방정식이야, 배수야. 다 똑같아요. 문제가 다 똑같아요. 도형도 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걸 너무 고집해갖고 얘를 6학년 거에 묶어두면 문자를 써서 수학을 할 수 있는데 얘를 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왜 문자를 못 쓰니까 얘는 계속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이게 사고력이냐? 사고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사고력이 아니라 수학을 좀 더 힘들게 푸는 노가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니까 저는 5학년, 6학년 심화에 너무 목숨 거시지 말고 일단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서 수학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라는 걸 조금 아이한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5학년, 6학년 선생님이 그 심화 문제 다른 애들 푸는데 우리 안 푸나요? 자기 과정 갔을 때 풀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모든 자기 과정 갔을 때 학교 시험 볼 때 그때 심화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 뭐 선행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선행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심화도 마찬가지예요. 심화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과정 넘어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하다 보면 고학년 갔을 때 자기 과정이 완성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가다입니다. 문자를 써야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막 3, 4권씩 막 심화서도 2개씩 보고 초등을 다 줘야 돼요. 다지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2권 정도 풀고 다음 거 넘어가고 나중에 복습을 한번 중간중간씩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넣어줘야지 애가 쭉 흘러가다가 아, 나 이렇게 배웠으니까 좀 채워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외적으로 뭐 저걸 꼭 찍고 있지만 사진을 제 개인적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재를 선정하면 뭘 그럼 어떻게 보고 넘어갈 것인가? 어느 학원 가니까 선생님 개념편 하나랑 뭐 개념책 하나랑 뭐 A급 원리해설 쓰고 애들 넘어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원도 있고, 어떤 학원은 저희 학원이죠. 자, 개념 플러스 유형의 파워를 꼭 하고 뭐 최상위 S를 하고 최상위를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라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최상위를 쓰지 않는 이유는 최상위는 고등선행이 나오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등 교재는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라인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3개월 같이 하면서 다음 달 3개월에는 다음 과정 넘어가면서 최상위 라이트로 복습을 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2시간 30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친구들도 있고요. 거기 딱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부족한 친구들은 아이들이 시간이 많다면 클리닉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아이들, 왜냐하면 아이들이 5명 있을 때 다 똑같이 쓸 수는 없거든요. 다 똑같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 2명 정도는 다 끝나고 조금 모자란 친구들은 따로 사실은 선생님이 문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항상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저희 학원 얘기로 또 빠졌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교재를 딱 선정했을 때 뭘 써도 돼요. 뭘 써도 되는데 아이가 80% 이상 처음 정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교재가 잘못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A급을 봤는데 우리가 80% 넘었어요. 진짜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하지만 의심을 해야 돼요. 답지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저희가 가르치는 친구가 너무 갑자기 숙제를 잘해와서 동그라미 치면서 야, 이거 의미가 없지 않냐? 답지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다시 복사해갖고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초등학생한테 화를 내진 않아요. 화를 내봤자 어차피 아이들이 저보다 더 울퉁불퉁한 그때 시절이기 때문에 화를 내진 않는데 항상 의심은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답지를 진짜 베끼지 않고 아이가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써갖고 80% 이상이 나왔으면 그게 A급이든 A급 원리해설이든 아니면 진짜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든 지금 현재 아이한테 맞게 쓰는 거고요. 이게 너무 정답률이 좋으면 교재는 당연히 수준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그거는 어머니들이 내 아이가 요 교재에 지금 정답률이 얼마인지 잘 관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처음부터 심화서를 쓰는 거는 아이한테 실패하는 습관을 들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계속 하다 보면 엄마 난 바본가 봐 막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보 아니거든요. 애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애들마다 다 다른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너는 너무 애들 기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기는 습관? 아이들한테 성공하는 습관? 성취감? 요거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교재를 어머니께서 보고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행 얼마나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거든요. 한 번을 봐도 제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고 했지만 똑같은 정말 능력치를 가진 친구가 있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교재를 써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1년 뒤에 실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얼마나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조차도 연년생 아들이 있지만 둘째가 더 수학이 빠르거든요. 그거는 얘는 수학적인 능력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첫째는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우울하진 않아요. 자기도 운동을 잘하니까. 저는 속이 터지는데 자기는 운동을 잘한다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기본 문제는 잘 푸는데 왜 이게 조금 문제가 꼬아지면 이렇게 틀릴까? 우리는 개념이죠. 이거 어디 가도 다 얘기하죠.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심화 문제라는 것은 어쨌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개념들이 이제 섞였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2차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데 1차 방정식 개념조차도 흔들렸어요. 근데 이게 어머나 도형이야. 1학년 2학기 때 부피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돼. 근데 6학년 때 비례식에 대한 개념도 얘가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걸 배울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수학적인 어떤 진도는 쭉 나가지만 중간중간 계속 복습을 이렇게 시켜줘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을 처음 배우는데 방정식이 좋거든요. 참. 방정식을 배우는데 문자를 처음 썼어요. x 더하기 1은 2야. 그래서 애들이 x는 1 이렇게 맞추면 선생님들이 엄청 칭찬을 많이 해줘요. 왜냐면 문자를 쓰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갔더니 x도 나오고 y도 나와요. 문자가 두 개야.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을 배우는 시기가 우리 이제 요 근방에서는 6학년 때 혹은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시기가 제일 많아요. 좀 빠른 친구들은 5학년 때 어때요? 공부하기 싫어하시 사춘기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는 진짜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다가 2학년 1학기 때 얘가 갑자기 마음에 어떤 요동이 쳐가지고 숙제도 좀 덜하고 근데 학원에선 진도가 나가니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갔더니 어떻게 무너지거든요. 3학년 1학기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요? 개념 자체가 2차랑 1차랑 개념이 다르니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 이 모든 것이 집약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1학년 방정식은 알겠는데 문자를 x로 두면 풀겠는데 y로 두면 얘가 이제부터 못 푸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x만 있으면 무조건 x에 대해 정리를 하던 친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이란 부분은 잡혀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꼭 잡고 가셔야 되고 엄마들만 잡는 거는 참 의미가 없잖아요. 애들이 잡아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뭐해? 그쵸? 어머니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면 뭐예요? 애들이 그때 마음의 동요가 클 때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 단어는 됐다가 이 단어는 못했다가 또 엄마가 이 단어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자기 죽을 것 같이 얘기하고 자기는 정말 너무 미칠 것 같아 이래갖고 엄마를 이렇게 걱정을 시키는 지금 시절이거든요.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이런 시절이.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 보셨다가 방학 때 이제 시작할 때 테스트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테스트 많이 받고 이 과정이 부족하다고 선생님이랑 상담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여기 테스트 봤더니 이제 저한테는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2학년 1학기 게 많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워요. 2학년 1학기 중학교 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저는 꼭 방학이나 이런 거 특강 이용해서 복습하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이 빵꾸난 거 무조건 다시 백하더라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백하고 다시 한번 개념을 꼭 잡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자체는 당연히 어딜 가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반복이에요. 아까도 구멍난 부분 있으면 무조건 다시 한번 메꾸고 가고 이렇게 돼야지 야 너 이거 책 2권 3권 풀었는데 모르는 게 말이 돼? 우리 어렸을 적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심화가 있지 않았거든요. 연령대가 비슷하니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거 시작해도 대학을 잘 갔던 시절이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이번에 대진고등학교 1학년짜리 시험지 갖고 왔는데 멘붕이었어요. 저도 멘붕이었어요. 이걸 50분 안에 애들 풀라고? 근데 대진고등학교는 과중반이 있어요. 과중반이 3반인데 한 반 자기 친구가 있는 반에 들었는데 선생님 6명 이상이 80점 이상이래요. 평균이 뭐 40점 정도 나오는 시험지인데 30, 40점 나오는 시험지인데 평균이. 그래서 내가 30, 40점 충격적이죠. 언니. 요번에 여기 어디야 영신여고도 아까 문자 왔어요. 고1 친구한테. 선생님 우리 학교 평균은 42점입니다. 자기 잘 봤다고 이제 70점대라고 잘 봤다고 문자 온 거예요. 1등급은 아니잖아 그랬더니 1등급은 아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평균들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공부를 수학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멘붕이 오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애들도 고등학교 거 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했잖아요.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얘기를 잠깐 넘어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고1 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중2 때 고2 걸 많이 하고 중3 때는
중학교 3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미적분, 기하. 근데 요거는 극우 반대입니다. 어머니들 나중에 지금 큰 아이들이 있다면 중학생이라면요. 전 중3 때 고1, 고2 심화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중학교 때 배우다 보니까 혹은 초등학교 때 배우다 보니까 뭐 구멍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제일 많거든요. 별의별 다 배우잖아요. 거기 방정식, 부등식부터 시작해갖고 수에 관한 모든 기초,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기초들을 거기서 중학교 거 끌어와서 심화를 심어놓고 도형도 나와요. 원도 나오고 직선도 나오고 도형을 이동하고 함수도 나오고 집합도 나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을 배우면서 1년을 반복했지만 구멍이 나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큰 자녀들이 있어갖고 중학교 3학년이라면 여름방학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미적분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다 나왔어요. 선생님 고3과 할 거예요. 하지 마시고 고1, 고2 심화 복습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학년 친구들 중에 3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혹은 이번 여름방학 때 여기 고등학교 거 나가요. 대부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거 나가더라도 중학교 심화는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파트가 다르거든요. 또 물어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부등식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만약에 수학상을 이번 여름방학 때 나간다. 그러면 중학교 거 꼭 A급이 아니더라도 아이씨 고등학교 나가는데 A급 정도는 해줘야지. 그거는 엄마의 프라이드고요. 엄마의 프라이드고 아이들 상태를 봤을 때 그 담당 선생님이랑 얘기했을 때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센이면 센 아니면 최상이면 최상이 라이트. 그냥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이 시작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둘째는 좀 일찍 시작했고 제가 데리고 시작하고 지금은 학원을 과외를 따로 시키지만 첫째는 좀 천천히 시작했어요. 아이 성향이 못 미치니까. 애가 터질 것 같으니까 운동을 좋아하는데 앉혀놓고 수학을 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엄마들이랑 같이 울고 뭐 웃고 한 적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중학교 어머니들은 남자 어머니들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아들 둘을 딱 낳는 순간부터 저는 알았어요. 저의 나중에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를.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고 사는데 어쨌든 반복. 계속 얘가 또 딴 얘기를 가네요. 반복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 창피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일단 수학 시작했으면 진도대로 나가는 건 정확하게 나가주시고 반복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이거 배웠는데. 그죠? 테스트 막 여기저기 보러 다녀게 지쳐갖고 있는데 안 됩니다, 어머니들. 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개념과 반복인데요. 서술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서술은 무조건 이제 필수 불가결이에요. 그래서 그럼 서술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잘해요? 타고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제가 봤더니 저희 아이들 둘 다 주사를 시켜갖고 봤어요. 저는 제일 잘하는 애들이 그놈들이니까 주사를 시켜갖고 어렸을 때 봤는데 첫째도 반짝하는 게 있지만 둘째는 그렇게 과정을 안 써요. 둘 다 주사를 똑같이 시켜가지고 암살을 시켰는데 괜히 둘째는 시켰다 싶은 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이 되니까. 저도 처음에는 되게 좋았죠. 야, 이건 수학적으로 뭐가 나 닮았나? 아빠는 문과인데 나 닮았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향이더라고요. 성향. 풀이를 쓰지 않는 성향. 첫째는 문제를 잘 안 틀려요. 그 대신에 풀이 과정을 써야 돼. 그러면 시키는 대로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면 학원에 아이들이 만약에 한 반에 저희도 뭐 4명, 5명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잘 쓰냐? 저도 1년을 가르쳐도 풀이 과정이 잘 안 바뀌는 아이들은 있어요. 저한테 보내시면 무조건 바꿔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뻥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아이들 성향이 있고 아이들 스케줄이 있고 아이들의 역량이 있는데 하지만 끊임없이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엄마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 점차 바뀔 수는 있거든요. 빨리 바뀐 친구들은 금방 바뀌어갖고 또 뿌듯해요. 근데 잘 안 바뀌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각 반마다 친구들 보면 알아. 근데 틀려. 그러니까 얘기를 차근차근 해줘요. 풀이과정을 네가 썼을 때 정답률과 쓰지 않았을 때 이 오답률이 올라간다는 걸 또 얘기를 해주지만 그때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는 100%고 그거를 집요하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엄마, 지도자,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타고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독서의 힘이 또 중요하거든요.
문맥 파악이 돼야 되는데 얘가 맨날 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엄마는 야 갔냐 물어봤는데 얘는 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문맥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이 대화해보면 또 알거든요. 아이가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아니면 제대로 요지를 잡고 있는지. 근데 그게 좀 독서가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독이 아니라 독서왕 뽑잖아요. 독서왕. 학교에서 정말 싫습니다. 독서왕. 무조건 많이 읽히는 엄마들. 제가 제 친구네 엄마들이 하도 책을 많이 읽혀가지고 저도 사실은 아이 붙잡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뭐 가면 자고 있으니까 해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들도 일하시면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5학년 이상 되면 학원 보내야 돼요. 엄마랑 싸우면 안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다독하는 것보다는 정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정독을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쓰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논술학원은 좋은 것 같아요. 논술학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100% 제가 뭐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아이한테 주제를 물어보고 흐름을 물어보고 기승전결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중학교에서 서술형이 제일 많이 쓰여요. 중학교 가면 이제 서술형 비율 다 중학교, 고등학교 50% 됐고 점차적으로 100%로 이제 늘어난다고 하니까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서술하는 습관을 안 잡히면 중학교 때 진짜 못 잡아요, 애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옆에서 계속 선생님이 악마가 되더라도 뿌리가 저거 있어! 채점 안 해! 그래서 삐져갖고 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 썼어요. 그랬는데 안 보이면 채점 안 해주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풀이 쓰는 습관 안 잡히면 중학교 때 잡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풀이 쓰는 습관은 정말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풀이과정 잘 안 쓰는데 채점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풀이과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엄마들이 사실은 이제 교육 서비스니까 소비자로서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뭐 배웠는데 못하는 거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지만 이게 풀이과정 쓰는 거는 계속적으로 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풀이과정 근데 써도 이제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틀리는데 어쨌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발판을 삼는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서술형까지 해갖고 아이들이 일단은 조금 완성이 되면 중학교 때부터는요 스킬이에요. 선생님 서술형 점수 어떻게 하면 나와요? 스킬입니다. 어차피 기출문제는 정해져 있고요. 패턴은 거의 비슷하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던 사실은 많이 풀어보는 반복 학습이에요. 중학교 과정은 그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아이들의 직관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중학교 문제라는 게 직관력으로 푸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자 선생님이 가르쳐준 스킬을 얹으면 서술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탕이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풀이하는 습관이 없으면 중학교 때도 그 스킬을 아무리 넣어주려고 해도 애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서술. 그냥 보통 문제를 다 서술하시면 돼요. 요즘 초등교과 그 문제집은 객관식이 거의 없잖아요. 있는 문제집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를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책에다가. 왜냐하면 책에다 쓰다 보면 자기가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또 글씨가 맞춰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 아들이 생각나서 답답하죠. 첫째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데 둘째는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하는 게 전쟁이에요, 사실. 저도. 근데 책에 뭐 노트에 안 쓰더라도 책에다가 그 풀이과정 잘 써주시고 중학교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풀이과정 길어지면 노트 쓰고 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사고력이 아닌 경우는 다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게 노트 따로 갖고 다니면 또 안 갖고 왔어요. 이게 선생님의 애로점이에요. 노트 있어 안 갖고 왔대요. 나는 널 믿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저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항상 아이들이랑 지금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술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초등학교 때는 일단 풀이 습관 잡는 것부터 해주시고 나중에 중등 가서 아이들 시험 보면 그거는 제가 뭐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원 선생님 스킬입니다. 아이들 배우고 학습하고.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과정 얘기할 때 사고력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많이 안 쓰여요. 고등학교 때,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이 배우는 그런 사고력 과정들은 사실은 중학교 때는 많이 안 쓰이고 고등학교 때 쓰여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 뭐 대진고 갔더니 뭐 이상한 문제가 나왔어요. 서술형. 옛날 논술고사 이제 문제도 막 다 뒤져보거든요. 잘 안 나와요. 선생님들 되게 노력하시는 거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해갖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시는 거 정말 좋은 학교거든요. 애들은 죽어나지만 하원 선생님들도 죽어나요. 애들 시험 딱 하고 다 뒤져요.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어디서 봤지? 그러면 진짜 막 2000년 초반에 막 논술고사 문제도 보고 막 이래요. 문제집 같은 건 못 버리니까 다 보면 찾아내기 진짜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은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대진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중반 애들이 워낙 잘하니까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K모를 안 해도 고등학교 수학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K모를 계속 한 애들이 1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계시죠? 그러던 K모를 꼭 해야 될까?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K모를 공부하고 뭐 이제 또 얘기가 또 그럼 되게 깊어지는데 다음 기회에 K모 얘기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이건 또 얘기가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애들 특히 고1 거 고2부터는 또 사고력 파트랑 달라지는 파트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교육과정이 또 고2까지 수열로 넘어가서 수열 파트가 있잖아요. 뭐 수열도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군 수열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 고1 때 그걸 싹 다 끝냈어요. 애들이 머리가 터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고2 1학기로 넘어가면서 거기까지는 어떤 수학의 전반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률과 통계랑 수열 파트에서 가장 많이 사고력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열은 처음 배운 애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사고력한 애들은 조금 수월하게 수에 대한 어떤 이런 정렬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아니 중학교 가기 전에 프리스칸 잡는 거 얘기하면서 또 딴 얘기 했죠, 언니. 프리스칸 꼭 잡아주시고 서술형은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는 완성은 선생님이 공부하고 같이 스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저학년은 사고력 추천하고 싶고요. 5학년, 6학년 심화 너무 목숨 안 매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까지 나가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떤 심화 정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속성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주세요. 개념을 완성할 때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책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금물이에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계속 선생님도 요구를 하세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개념 찾아봐. 개념 찾아봐. 근데 그게 또 잘 되는 애들은 숙제 완성을 다 못하고 뭐 빠져가지고 완성 못해도 애들은 테스트를 보면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데 개념이 요약되어 있는 문제집으로 개념을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 초등학교는 그냥 좀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연산이 주니까.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꼭 그 허리를 좀 잘 잡고 가셔야지 나중에 고등 과정 갔을 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때 프리스칸 잡는 거 선생님한테 요청을 꼭 해주시고요. 아이 이거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문제를 잘 풀고 정답률이 좋으니까 넘어간다.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문제 이 지문 이렇게 길어지고 풀이 과정 길어지면 뭐 머리 좋은 애들도 다 꼬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쓰면서 자기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풀이 과정에. 근데 그게 없으면 무조건 고등학교 거는 무너지니까 초등학교 때 꼭 잡아주시는 걸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뭐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 수업 듣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엄청 신경을 쓰고 있고 아이들한테 그 선생님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일단은 교재 완료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만약에 초등 과정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3개월에 기본 응용 그 다음에 최상위 S까지 일단은 봐요. 최상위 S는 어머니들도 교재 아시겠지만 어떤 교재죠? 그냥 서술 교재예요. 주제별로 나와 있고요. 심화가 특별히 크게 나와 있지 않은 교재예요. 그래서 최상위 S를 꼼꼼하게 풀 줄 안다면 저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3개월 과정에 이게 6단원이잖아요. 기본 응용 나가면서 계속 최상위 S를 서술로 복습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3개월은 뭐 6학년 1학기 이렇게 끝났으면 6학년 2학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너무 3권, 4권 이게 다지고 해야 돼. 심화는 다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등 과정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게 문자로 문제가 풀리고 수학이 되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노가다라고. 너무 노가다 애들한테 많이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희 특강이 있으니까 유형 복습이 필요한 시기에는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거 나가니까 A급 정도는 봐야 돼. 이거 금물입니다, 어머니. 어려운 교재로 보는 거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교재로 봐야 되고 그 소화율은 8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항상 교재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이 학원 보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교재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 학기가 6개월 과정이에요. 3개월은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파워로 진도를 나가고요. 다음 3개월은 뭐 1학년 1학기 거를 3개월 나갔으면요. 그 다음 3개월은 1학년 2학기 걸 또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나가면서 최상위 라이트로 같이 복습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최상위 라이트가 조금 난이도가 맞는 친구가 있고 약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있어요. 근데 밤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개인 수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아이들한테 방학 때는 꼭 복습할 수 있는 걸 강조를 하는데 2학년 1학기 끝난 친구들 지금 6학년 애들 저희는 A급으로 복습하는 친구 있고요. 방학 특강 센으로 복습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뭐 A급 무조건 하라고 하진 않아요. 둘 다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하겠대요, 자기가. 그래서 기특하다 했는데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네. 네. 최상위 라이트와 최상위 밑에 들어가요. 네. 그럼 최상위에서 1, 2, 3단계가 있잖아요. 네. 2단계까지 풀어요. 네. 3단계까지는 아직 접근 못했거든요. 네. 3단계에서는 네네. 그 어머니 그것도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최상위도 중학교 거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최상위도 중학교 최상위도 고등학교 내용이 다분히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크게 염두에 두진 않거든요. 그 교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쓰는데 그걸 크게 염두에 두진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를 뭐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2단계까지 네. 푼 아이를 A급 수학을 푸는 거는 아니죠. A급도 어차피 단계가 3개니까. 네. 최상위의 최고 단계까지 완벽하게 푼 다음에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A급 풀다 보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문제 응용력이 있으니까 또 다음에 풀었을 때 최상위가 또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집을 막 쥐잡듯이 끝내고 다음 문제집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는 맞물린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여기 단계까지는 풀어줘야죠. 내가 얘한테 기대치가 100%면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겠지만 여기 만약에 2단계까지는 너는 그러면 최고 풀어야 돼. 그러면 2단계까지는 80% 이상이 나오게 문제를 풀어주고 복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A급 특강 듣는 친구들 2번씩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머니. 한 번 해서 될 교재가 아니니까 두 번째 들었을 때 좀 완성도가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도 이 교재는 되게 어려운 교재인데 첫 번째 할 때는 나 진짜 못 풀었는데 이제는 좀 정답률이 올라가니까 약간 이제 자기 마음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자기가 좀 잘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만나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교재가 완벽한 교재고 여기까지 다 끝내야지 다음 교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교재들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등과정 어차피 6개 과정이요. 학기가 6개이기 때문에 총 18개월로 일단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 갔을 때 아이에 대해서 점검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을 넘어갈지 아니면 시바복습을 다시 한번 시켜갖고 한 6개월이라도 시켜서 다시 넘어갈지.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각자 아이들 이제 공부시키시는데 가서 항상 2학년 2학기에 3학년 1학기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점검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무너지면 고1이 무너집니다. 고1이 무너지면 방정식에서 함수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절대 이해가 안 되고 미적분을 풀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나중에는 미적분으로 다 모이잖아요. 이렇게 도형도 모이고 다 모이니까 미적분을 모이는데 그 모이는 과정에서 중2의 뭐 함수, 방정식, 부등식 고1에 다시 나오는데 그 부분이 딱 깨져버리면 미적분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까지는 꼭 한번 점검해갖고 3학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A가 욕심이 있어. 그럼 3학년 1학기 거 병행하면서 특강이나 이런 것들로 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단은 수학과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어쩐 제 생각이 담긴 커리큘럼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조금 이따가 7층이나 아니면 여기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과학과 박하연 선생님이랑 과학과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